쉿,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딸아이가 언제부턴가 자기가 불리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은 아예 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인 저는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거라고 얘기해줬는데요. 그런 저에게 도전하는 거 싫어, 못하면 자존심 상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이가 주변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싶었는데요. 자존심이 상할까봐 아예 도전하기조차 싫다는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지 몰라서 다음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조언하면 좋을지 내 아이를 부탁해에서 알려주세요. 네,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자존심 상해라고 말하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저는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사실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내가 서툴고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내 아이가 유능하고 또 뭐든 잘하고 열심히 하는 태도를 갖기를 바라는 바람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취약 아동들이 친구들과 혹은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때로 자존심 상했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자존심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마음을 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의 가치가 다른 사람 앞에서 손상을 입어서 난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 그래서 불쾌하고 화가 나. 이런 마음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사연 속 어머님은 아이와의 대화를 놓치지 않는 좀 섬세함을 가진 분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가 자존심 상했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좀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부모님들은 물론이고요. 또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네.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말을 그냥 스치기 일수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한다는 사실은 실은 인격의 기초인 자아 존중감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양육서들을 보면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것보다는 그 즉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한다는 그 생각에 집중한 나머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감정에 휩싸여서요.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버럭 훈계하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수치심 그리고 반항감 이런 것들만 더 크게 되어서 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아이는 인격이 있는 고유한 존재라는 거를 또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 인식 속에 자리매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사연 속 어머님의 경우 자녀분과 그 다음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준다는 게 그냥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사랑하고 편을 들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리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실은 비위를 맞추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자존심을 지켜준다는 것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편들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나치게 자존심이 더 세지거나 혹은 자존감이 아주 낮은 아이로 자랄 확률이 높게 됩니다. 네. 고집은 더 세지고 그리고 자기 의견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결국은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이 시간에 좀 명쾌하게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존심은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 이렇게 사전적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존중감의 준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얼핏 들으면 두 단어가 같은 뜻인 것 같이 보이지만요. 하버드 대학의 조세핀 킨 교수는요. 자존감과 자존심을
그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평가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꾀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고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굳건하게 지켜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자존심이 다른 이의 시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친다면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을 믿어가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가정에서부터 좀 아이가 자존감을 키워갈수록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필요할 텐데요.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이 아이의 자존감을 낮출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부모님들께서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나와버린 말이나 네. 또 행동, 표정 이런 것에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지 않아야겠는데요. 네. 뭐 넌 누구 닮아서 그러니?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또 너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라든가 노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공부 좀 해. 혹은 너는 늘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린다든가 또 혹은 너는 꼭 엄마가 바쁠 때만 질문하더라.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마음이 상하고 부끄럽고 화가 나고 불편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좀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부모님의 대화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쉼터이고 보금자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은 가정에 울타리가 있어서라고 하는 건데요. 아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받은 것, 그리고 또 스스로 구한 것, 또 타고난 것, 얻은 것, 그리고 인식했거나 혹은 또 모르고 지나간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서 하나의 인간으로 구성이 되듯이 네. 어린 시절의 즐거운 추억, 그다음에 인정받았던 경험, 그리고 그리고 작은 성취들 이런 것들이 그 아이를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아이에게 자존심,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하려면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대신해 주지 않고 네. 누가 도움을 주거나 지나치게 금지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열등감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하나하나 작은 것을 이뤄가는 그 경험에서 아이들이 커다란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아이와 절대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대화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의 과거와 비교해서 성장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든가 그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그 아이의 발전 과정을 확인해 주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그런 부모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대접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죠. 네. 우리가 꾸짖고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손님을 대하듯 때로는 선생님을 모시듯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게 인생을 성공시키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흔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뭐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개념, 자신감을 가지면 오히려 성적이 따라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가 상을 받는 경험이 자존감을 키워줄 거라고 그림을 대신 그리고 학원 선생님께 그림을 손봐달라고 해서 미술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압니다.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작은 노력을 해보고 그 노력에서 얻은 결과물이 그 아이의 성취라는 것을 인정받아보는 그런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는 좀 작은 성취를 맛보게 하는 과정들을 열어주시고 따뜻한 응원의 이야기를 건네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대단한 성취가 아니더라도 날마다 조금씩 그리고 거의 느끼지 않을 속도로 아이들은 자라고 있거든요. 아마 어른들의 세상에 적응해 나가느라고 아이들은 네. 아마 멀미가 날 지경일 겁니다. 그렇죠. 도처의 도전이고요. 또 불편할 것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다 헤쳐나가면서 이루어내는 작은 성취는 그 아이에게는 인생의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부모님이 애정어린 눈으로 인정하면서 쌓아주시면은 네. 그 아이는 정말 자존감이 큰 아이로 무럭무럭 성장하게 될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로 내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또 칭찬보다는 질책하는 말로 아이를 내몰지는 않았는지
또 무심코 던진 말로 아이의 싸움에 불씨가 되지는 않았는지 하루를 되새겨 보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우리 시연이 정말 사랑해. 그리고 우리 새로 이사 오니까 모든 게 다 힘들다. 엄마도 낯설고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아마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릴 거야. 네. 우리 다해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이렇게 아이가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접하는 마음 그리고 즐거운 말 한마디 이 아이의 하루를 빛나게 해주는 지혜로운 엄마들로 거듭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자녀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가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부모라는 자리,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함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이들에게 무심코 내뱉는 감정적인 언어는 정말 자제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는 감정적인 언어가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내 주시는 거죠. 뭐가 불편했구나. 네. 아, 이런 걸 성취했네. 아, 이런 것까지 해냈네. 우리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뭘 할 거라도 다 믿어. 라고 아이를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정적인 말보다는 아이를 잘 살펴보시고 인정해주는 말씀 오늘 건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